자, 경제 고민으로 답답한 속을 시원하게 뻥 하고 뚫어주시는 스윗한 활명수. 네. 활명수. 네, 양희승 전무가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가정 경제에 한 줄기 비보다는 한 줄기 빛이 되고 싶은 양희승입니다. 네, 어서 오십시오. 오늘은 어떤 얘기 나눠볼까요? 제가 최근에 이제 주변 지인분과 대화를 나눈 적이 있는데요. 네. 그 숙모님이 치매 증상이 나타나서 점점 증상이 악화가 되면서 장기 요양 등급 3등급 판정을 받으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분이 안타깝게도 다른 가족이 전혀 없으셔가지고 일단 24시간 입주 간병인을 사용을 하시고 또 일주일에 하루는 이제 제 지인분이 좀 간병을 도와주고 있는 그런 상태셨는데 요양보호사 간병 비용이 매월 한 300만 원 정도 들어가고 있다. 그래서 너무 힘든 상황이다라고 하시더라고요. 진짜 많은 분들이 공감을 하실 것 같은데 저도 요즘에 간병에 대한 뉴스, 뭐 통계 이런 거 들으면 노후의 간병이 더 이상 남의 얘기는 아니다. 우리도 시간이 지나면 언젠가는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한 그런 때가 올 텐데 진짜 정말 현실적으로 고민하고 잘 대비를 해야겠다 이런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경우에 사회보장제도인 국민건강보험의 보장률이 2021년 기준으로 64.5% 수준인데요. 이제 그만큼 반대로 나머지 30%에 해당하는 부분은 가게에서 개인이 직접 부담을 하셔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 생각보다 많네요. 네. 이러한 이제 개인 부담률은 OECD 회원국 중에서는 6번째로 높은 거고요. 따라서 개인의 의료비나 간병비의 부담을 미리미리 준비하기 위해서 개인 보험의 효율적이면서도 탄탄한 준비가 필요하겠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내년이죠. 2025년 65세 이상 노인 인구가 5명 중 1명이 되는 초고령 사회 진입을 앞두고 있는 우리나라의 노인 간병 실태에 대해서 짚어보려고 합니다. 진짜 말씀하신 대로 내년이면은 우리나라가 초고령 사회에 진입을 합니다. 근데 막상 노인 간병에 대한 인식이나 대비는 잘 안 돼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제 주변만 하더라도. 네, 그래서 제가 관련 내용을 좀 준비를 했는데요. 보험연구원이 올해 전국 성인 남녀 1,900명을 대상으로 노인 간병에 대한 인식과 대비 수준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를 했습니다. 질문 내용을 보면 크게 가족의 노인 간병 돌봄에 대한 기대와 대비를 나누어 이제 질문을 했고요. 우선은 설문 응답자들은 평균적으로 내가 83세까지 생존할 것 같다라고 하시면서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 등으로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렵게 될 시기는 대략 77세 정도부터일 것 같다라고 답했고요. 아울러서 노인 간병의 필요 기간은 평균 6년 정도로 예상하고 있었습니다. 네. 뭐 얼마 전에도 저희가 통계를 전해드렸습니다만 우리나라의 기대 수명이 여성은 86세, 남성은 80세 정도이거든요. 설문 결과와 거의 유사하네요. 네. 그럼 중요한 게 부모님을 포함한 우리 스스로의 노인 간병에 대한 대비 과연 어느 정도가 되고 있느냐 이 부분이 중요한 포인트인 것 같아요. 네, 응답자 중에서 자신의 노인 간병에 대한 염려를 하시는 분이 이제 걱정이 된다. 노인 간병이 이런 분들이 72.8%, 걱정을 하지 않고 있다. 또 27.2%였는데 주디가 언급한 노인 간병에 대한 대비 정도는 어떤지 물어보니 준비하지 못하고 있다가 67.9%. 준비를 하고 있다는 32.1%에 불과했습니다. 즉 통계를 요약을 해보면 10명 중 7명 정도에 해당하는 분들이 노인 간병에 대한 대비의 필요성을 인지하고 있으면서도 이에 대한 준비는 하고 있지 못하는 아이러니한 상황에 놓여 있다고 하겠습니다. 노후 간병도 이게 노후 은퇴 이후 준비랑 비슷한 것 같아요. 그렇죠. 좀 네. 먼 미래라고 생각을 하다 보니까 그죠. 네. 좀 막연할 수 있겠습니다. 그때 돼서 누군가의 도움 필요하면 어떻게든 되겠지. 네. 이런 생각들이 조금씩은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제 현실적으로 정말 냉혹하게 생각을 딱 해보면 이게 진짜 대비가 필요한데 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네. 통계 내용을 들으니까 평소에 전문가님들이 노후 간병이나 또는 일상생활 중에 뭐 상해 질병 이런 걸로 인해서 간병이 필요한 상황 이렇게 구분을 해서 각각의 상황에 따른 대비 방법을 알려주신 것들이 있었거든요. 지금 방금 전 통계처럼 10명 중 7명 정도가 노후 간병의 필요성을 인지하고 있지만 준비는 안 하고 있다. 왜 그럴까요? 네. 우선 그 노후 간병을 위해서 간병보험을 가입할 필요가 있음에도 준비하지 않는 이유를 보니까요. 상품을 잘 몰라서가 응답자의 38.7%, 보험 가입 여력이 없어서가
가 33.9%로 보험회사가 시중 판매하고 있는 상품에 대해서 잘 모르거나 가정 재정상 간병보험을 추가 가입할 여력이 없는 분들이 10명 중에서 7명을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네. 추가로 한 가지 더 이제 중요한 설문 결과도 말씀을 드리면요. 현재 가족 간병을 책임지고 있는 응답자의 무려 91.4%는 가족 간병 부담 증가에 대해서 염려하고 있다라고 응답을 했습니다. 즉 유비무환이라는 말처럼 누군가는 언젠가 늙고 병들기 때문에 발생될 가능성이 가장 높은 위험 요소인 노후 간병 이슈에 대해서 걱정만 하고 준비하지 않으면요. 가까운 미래에 부모님 또는 본인의 노후 간병으로 인해서 가정 경제에 큰 부담이 찾아올 수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대비를 우선순위에 따라서 효율적으로 준비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근데 이 얘기를 들으니까 참 많이 씁쓸하네요. 많은 분들이 간병보험에 가입을 하고 싶어도 가정경제 지출 내역을 보면 이게 가입 여력이 안 된다. 뭐 이런 얘기들을 해주셨잖아요. 자, 그러면 가입 여력이 안 되는데 내가 지금 내 노후에 그 간병 그것까지도 대비를 하고 있어야 되나? 아우 힘들어요. 이런 분들한테 어떻게 해야 돼요? 네, 가입 여력을 찾아야 되겠죠. 네. 그래서 오늘은 마음대로 되지 않는 우리 집 가정경제 그리고 답답하기만 한 가계부의 지출 내역이지만 그 안에서 노후 간병을 위해 간병보험을 어떻게 가입해야 하는지 그 방법을 알려드리려고 하는데요. 네. 첫째로 가정의 월간 지출 내역을 정리하고 그중에서도 예적금, 펀드와 같은 금융상품은 물론 가정에서 가입 중인 보험가입 리스트를 작성해보라입니다. 우리 집 가정경제 매월 고정지출이 얼마씩 나가는지 한 달에 한 번씩은 이제 업데이트를 하셔야 되고요. 대부분의 가정에서 고정지출 중에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제 보험료죠. 우리 집은 뭐 3인 가족이다 또는 뭐 5인 가족이다라고 했을 때 가족 구성원당 작게는 매월 뭐 2, 3만 원에서 뭐 몇만 원의 보험료라도 줄일 수가 또 있거든요. 이제 그러기 위해서 우선 필요한 것이 우리 집 보험 가입 내역을 정리하는 것입니다. 네. 대부분의 가족이 소득이 늘기보다는 지출만 점점 늘고 있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참 많이 힘들다 이런 말씀들 많이 하시는데 굉장히 좋은 팁입니다. 가정의 월간 지출 내역을 정리해봐라. 우리 집에 매달 가계부까지는 못 쓰더라도 어떤 돈이 나가고 있는지에 대한 거. 이번 달만 쓴 돈 말고요. 내가 어제 그냥 뭐 먹었는지 이런 거 말고 매달 꾸준히 나가고 있는 고정지출 내역. 이런 것들은 꼭 정리를 해보셔라. 특히나 평생 동안 거의 중형차 한 대값 이상은 나가는 우리 집 보험 가입 내역을 정리해 보셔라라는 이야기 해주셨습니다. 네, 저도 사실은 지난주에 가족의 휴대폰 통신비를 좀 정리할 일이 있어서 앱을 통해서 이제 4명의 휴대폰 요금제를 좀 확인해 봤는데요. 네. 개통 당시 의무로 가입해야 됐던 부가 서비스도 많고 또 약정 기간이 지나서 자녀들 같은 경우는 저렴한 요금제로 변경이 가능한 또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약 제가 10분 정도 투자를 해가지고 매월 한 8만 원 정도의 통신비를 줄일 수가 있더라고요. 이렇게 우리 집 지출 내역에 관심을 갖다 보면은 분명히 새는 돈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지금 문자창으로도 주셨지만 OTT 서비스 같은 거 이런 맞습니다. 것들 네. 이렇게 왜 우리가 1년 단위로 이렇게 결제하고 그러면 좀 더 싸니까 그냥 그렇게 해놓거든요. 맞아요. 안 보거든요. 지나고 자동 결제 되거든요. 뭐 이런 것들 되게 많아요. 네. 그리고 컴퓨터 뭐 이런 거 뭐 자료 용량 서비스 뭐 이런 것들도 있고 네. 그런 거 하나하나 다 따져보다 보면요. 진짜 내가 고정적으로 얼마를 지출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 근데 그보다 더 많이 지출되고 있는 게 보험료입니다. 꼭 한번 따져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간병보험을 준비하는 두 번째 방법. 네, 두 번째는 누구부터 간병보험을 준비할지 우선순위를 정하라인데요. 이거 중요해요. 네, 부모님과 나 그리고 자녀가 있다면 이 중에서 노후 간병 시기가 가장 가까운 사람은 당연히 부모님. 그렇죠. 나보다 우리 부모님이겠죠. 동키분들의 보험 내역을 정리하다 보면은 점검하다 보면 대부분 뭐 간병보험 하나 정도는 가입을 하고 계시는데요. 그러면서 제가 이제 부모님의 간병보험은 어떤 상태인지 여쭤보면 잘 모르겠다 또는 부모님이 알아서 가입을 하셨을 것 같다 뭐 또는 나이가 많으면 간병보험이 너무 비싼 거 아니냐라고 이제 반문하시는데 보험 상품 중에서 간병보험은 기존에 어떤 만성 질환이 있다거나 또는 암과 같은 중대병력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병력 고지사항이 건강보험에 비해서 수월하고요. 또 보험료도 연령에 따라서는 크게 차이가 나지 않는 보험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좀 참고하셔서 노후 간병보험은 나보다 우리 부모님부터
가입하시기를 추천드리겠습니다. 맞아요. 이 부분을 굉장히 많이들 오해하시는데요. 아프면 간병보험은 사실 아파서 간병인을 쓸 수 있는 거니까 가입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오해하시는 분들 네. 많으시더라고요.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은 가입 조건 자체가 굉장히 완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좀 확인하시고 우리 부모님부터 가입을 좀 시켜드리면 좋겠다. 자, 그럼 우선순위도 정했고요. 가입 여력도 만들어 봤습니다. 그 다음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네, 마지막으로 간병보험 상품 중에서도 우선순위를 정하자. 상품 중에서 네, 상품 중에서도 차이가 있는데 동기분들 중에 간병보험에 가입하고 있다는 분들을 위해서 간병보험의 종류 2가지에 대해서 제가 개념 정리를 특강을 좀 해드리도록 짧게. 살다 보면은 우리가 일상생활 중에서 뭐 외상을 다친다거나 또는 이제 어떤 질병에 걸려서 입원할 일이 생길 수 있는데 가족이 간병을 하기 어려운 상황이어서 간병인을 이럴 때 사용하고 싶다라는 분들이 계시죠. 이런 분들은 보통 간병인 사용일당, 간호간병 통합서비스 일당을 지급하는 상품에 가입 중이신 거고요. 이러한 상품의 경우 간병인을 내가 사용했을 때 하루 뭐 최대 15만 원을 이제 지급하기도 하지만요. 중요한 점은 요양병원이나 요양원에 입원했을 때 이제 요양병원, 요양원 아무래도 노후 간병과 그렇죠. 좀 연관이 있는 건데 이럴 때는 보장하는 금액이 보통 뭐 3만 원 정도. 이렇게 또 작은 경우가 많고 또 이제 노후에 그 요양 서비스 이런 걸 받고 싶은데 또 간호간병 통합 서비스는 또 적용이 안 되고 이런 상황들도 많이 있기 때문에 이런 걸 이제 감안했을 때 노인 장기 요양 등급을 판정을 받아서 시설에 입소하거나 또는 집에서 요양보호사를 부르는 경우에는 원하는 만큼의 보장을 받기가 어렵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보통 알고 있는 이 간병인 보험 같은 경우에 우리가 보통 아는 그 간병인 보험 같은 경우에는 사실 노후를 대비한 간병인 보험이라고 하기에는 그때 받는 혜택이 그리 네. 크지가 않다라는 맞습니다. 말씀이시네요. 네. 그럼 어떻게 하는 게 좋아요? 네, 노후 간병을 위해서는 그 간병인을 사용하는 그 사용일당을 그 받는 보험보다는 노인 장기요양 등급 판정을 받았을 때 1에서 5등급에 따라서 일시금으로 보장을 받고요. 또 내가 뭐 시설 혹은 재가급여 서비스를 이용했을 때 작게는 매월 뭐 30만 원에서 크게는 100만 원 정도까지 평생토록 보장해주는 상품을 선택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그러니까 매월 생활비도 주고 평생 동안 그리고 또 진단비도 일시금으로 또 보장을 해주고 맞습니다. 부모님을 위해서라면 노후를 대비한 거라면 이런 상품이 더 적합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네, 그렇죠. 실제로 보장 내용과 보험료가 어느 정도 수준인지도 궁금하실 것 같은데요. 62세 남성의 경우 제가 예시를 들어보면 재가급여를 이용했을 때 매월 50만 원 그리고 시설급여를 이용했을 때 매월 30만 원을 평생 보장하는 간병보험의 경우에 매월 이제 53,450원 정도의 보험료로 가입이 가능합니다. 아울러서 간병보험하면은 또 물어보시는 게 치매보험을 따로 가입해야 되는 것은 아닌지 이제 하시는 분들도 계신데요. 물론 뭐 경도 치매라든지 중증 치매 진단비와 생활비를 보장하는 치매보험에 가입하시는 것도 좋지만 방금 말씀드린 노후 간병보험의 경우에는 치매 이외에도 이제 치매를 포함해서 무릎 인공관절로 인해서도 장기요양 등급 판정을 받을 수가 있거든요. 예, 또 뇌졸중의 후유증과 같은 노인성 질환으로 등급 판정을 받는 경우에도 보장이 가능합니다. 즉 치매를 포함해서 장기 요양 등급 판정을 받으면 보장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 부분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네. 앞서 3부에서는요. 양희승 전문가와 함께 노후 간병에 대한 최근의 설문조사 결과도 살펴봤고요. 노후 간병 어떻게 준비를 하고 또 우선순위 어디에다 둬야 되는지 그리고 간병인 사용 일당 보험과 장기 요양 등급에 따라 보장하는 상품 이 2가지를 비교해 주시면서 나에겐 어떤 게 적합한지를 한번 판단해 보셔야 된다. 이런 꿀팁을 주셨습니다. 4부에서는요. 직접 양희승 전문가가 만나보셨던 청취자분의 사연을 우리가 한번 들어볼 거고요. 이분의 고민은 어떻게 해결을 해주셨는지 그 솔루션 4부 동안 한번 우리가 찾아가 보도록 하죠. 사연부터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시흥에서 기업체를 운영하고 있는 60대 남성입니다. 사업을 하다 보면 사업장에 보험 설계를 하시는 분들이 많이 찾아오시는데요. 얼마 전에도 설계사분이 찾아오셔서 상담을 받아보니 현재 회사 명의로 가입한 보험과 제 개인 보험 모두 합쳐 매월 420만 원의 보험료가 나가더라고요. 회사 명의로 가입한 보험은 매월 350만 원 정도로 저축성 상품이어서 계속 유지하려고 하고요. 개인 보험은 매월 70만 원 정도 납입하는데요. 설계사분 말씀이 2014년 가입한 실손보험이 21만 원이고 나머지는 상해보험 위주로 가입돼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게다가 매월 70만 원을 납부하는데 암보험은 그중에서도 보험료 5만 3천 원으로 암에 걸렸을 때 진단비가 2천만 원밖에 안 돼서 무척 놀랐습니다. 그동안 회사를 찾아오시는 설계사분들을 그렇게나 많이 만나고 또 설명도 들었는데 그분들이 저에게 필요한 상담을 해주신 게 맞는지 많이 당황스럽네요. 평소 이동 중에 돈키호테 방송을 들으면서 유익한 정보 많이 얻고 있는데요. 돈키호테 전문가에게 제 보험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와 조언을 받고 싶습니다. 그것이 가능할까요? 네, 일단은 저희 방송 들으면서 유익한 정보 많이 얻고 있다고 말씀을 해주셔서 뿌듯합니다. 저희 동기분들 중에서도 이렇게 사업하시는 분들이 참 많으신데 사연자분의 경우에는 회사 명의로 가입한 저축성 보험에는 문제가 없고 매월 8건에 70만 원씩 납부하시는 개인 보험에 대해서 도움을 요청하셨는데 저도 이해를 하기가 어려운 게 매월 70만 원씩을 납부하고 계신데 암 진단비가 고작 2천만 원이에요? 네. 이게 사실이에요? 그렇습니다. 방금 이제 동키분이나 저도 믿고 싶지 않았지만 가입하신 개인 보험 내역을 보니 참 안타까운 상황이었는데요. 우선은 이제 2014년에 가입하신 2세대 실손보험이 21만 원, 치매보험이 12만 5천 원, 암보험이 5만 3천 원, 그리고 뇌출혈 3천만 원, 뇌졸중 2천만 원을 보장하는 건강보험이 6만 3천 원. 마지막으로 상해보험이 좀 많으셨는데요. 총 4건에 24만 원을 납부하고 계신 상태였습니다. 일단은 큰 부분을 차지하는 게 실손이 21만 원, 네. 그리고 상해보험 24만 원. 요게 좀 크게 차지를 하네요. 네, 늘 이제 강조를 드리지만 이렇게 자신의 상황에 맞는 우선순위와 관계없이 설계사분이 추천하는 상품만 하나씩 가입을 하다 보면 정작 보장이 필요할 때 낭패를 볼 수가 있겠죠. 그렇죠. 다시 말해서 개인마다 종합적인 보장 내역을 우선 확인한 후에 불필요하거나 중복되는 보장을 줄이셔야 되고요. 나의 직업 환경이라든지 소득 그리고 가족력을 모두 고려해서 보험 상품에 가입하셔야 하겠습니다. 네. 보험료를 매달 70만 원씩 납부를 하고 있어요. 이게 1년이면 얼마고 20년이면 얼마입니까? 근데 암에 만약에 내가 진단을 받았다. 그랬을 때 뭔가 크게 도움을 받아야 되거든요. 암은 치료하는데도 많은 네, 돈이 그렇죠. 또 소요가 되고 필요하고 또 시간도 소요가 되니까요. 근데 고작 2천만 원을 받는다. 이럴 때 굉장히 억울할 것 같거든요. 내가 지금까지 낸 돈이 얼만데 이런 생각이 들 것 같은데 이게 남의 일이 아니라는 걸 여러분도 명심을 하셔야 됩니다. 내 보험도 사연자분하고 유사한 상태일 수 있다. 오히려 이거보다 안 좋은 상황일 수도 있다라는 거를 꼭 명심해 두시고 나 암보험 있어. 에서 끝이 아니에요. 그래서 암진단금 얼마를 받고 어떤 암일 때 어떻게 보장을 받는지 이런 것들을 명백하게 내가 한번 알아보셔야 됩니다. 그다음에 괜찮지 뭐 이 정도면 괜찮아요 그러면. 근데 그게 아니라 내가 알던 거랑 다른데? 그냥 암보험만 갖고 있으면 끝이 아니구나 라는 생각, 뭔가 심각성을 느끼셨다 혹은 나도 좀 제대로 알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보셔서 정리정돈이 필요한지 안 한지부터 한번 확인을 해보시라는 거죠. 그걸 저희가 무료 점검해드리겠다라는 거고요. 검증을 통해 모시고 온 저희 전문가분들 오늘은 양희승 전문가가 함께 하십니다. 도움 필요하신 분들은 연락 주시고요. 자, 그래서 어떤 솔루션을 주셨는지 지금부터 한번 들어볼까요? 네. 아까 그 사연자분의 그 보험 가입 내역 중에서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보험들을 말씀을 이제 주디께서 해주셨는데 네. 정확히 잘 짚어주셨고요. 반대로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도 보험료 지출이 큰 상품 위주로 조정을 해봤습니다. 우선은 매월 21만 원씩 납부하시던 2세대 실손보험은 현재 보험료 인상이 좀 많이 된 상태이고요. 그죠. 해당 실손보험은 2029년에 보장 내용이 변경이 됩니다. 또 이제 사례자분의 건강 상태까지 고려를 해서 4세대 실손보험으로 전환을 해서 매월 5만 4천 원을 납부하시면 되고요. 4건에 24만 원을 납부 중이셨던 운전자 보험과 상해보험이 좀 특히 좀 문제였는데 여기서 좀 불필요한 중복 보장과 보험료 누수가 많았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2건에 5만 원으로 조정을 해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게 있다니까요. 불필요한 중복 보장. 네. 중복으로 보장이 안 되는데 중복으로 가입은 또 시켜줘요. 네. 이런 경우가 어딨냐고요. 아니, 중복으로 보장도 안 시켜주면서 왜 중복 가입은 되냐고. 이게 아예 원천 차단이 돼야 되는 거 아니에요? 맞습니다. 지금은 뭐 그렇게 시스템적으로 그 많이 과거에 비해서는 중복 가입이 되지 않도록 많이 제어를 하고 있는 상태긴 하지만 네. 예전 그래도 거에는. 일정 시점에는 그게 가능했던 또 시기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집 보험도 내 보험도 한번 확인을 해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뭐 1이라는 질병에 걸려도
두 개 다 주지 않으면서 두 개 다 가입을 시켜놓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나도 혹시 있지 않은지 이런 것들도 확인해 보시고. 자, 이분은 특히나 건강보험이 취약했잖아요. 그 부분은 어떻게 리모델링을 해주셨어요? 네, 끝으로 이제 가장 취약했던 건강보험은 보험 조정을 통해서 가입 여력을 좀 확보를 했고요. 일단 암 진단비 5천만 원과 암 주요 치료비 1천만 원, 그리고 표적 항암 치료비 5천만 원, 그리고 뇌혈관 진단비, 심장혈관 진단비 각 3천만 원에 뇌심장 수술비 1천만 원, 그리고 1에서 5종 수술비 500만 원을 준비해 드렸습니다. 이와 같이 이제 기존 보험에서 부족했던 보장을 대폭 보완을 해서 기존 보험료는 매월 70만 원이었었는데 여기서 매월 52만 원으로 보장이 오히려 더 좋아졌음에도 불구하고 18만 원을 절감하면서 보장은 크고 넓게 늘려드렸습니다. 네. 이분 같은 경우에는 그 보장은 없네요. 그 오늘 우리가 얘기했던 간병인. 간병인은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그게 필요한 시기와 우선순위가 있는데 이제 간병인 보험 같은 경우는 우선은 나이에 따라서 이렇게 뭐 그 큰 보험료의 차이가 없고 이제 이분 같은 경우는 당장 본인이 필요성을 느끼지 않기 때문에 제가 이제 말씀드렸던 건 60대 후반이냐 70대 초반 정도 이제 사업을 마치고 나서 그 시기부터 가입하시는 것이 좋겠다라고 좀 조언을 드렸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지금 벌써부터 가입하지 마시고 60대 후반 뭐 아니면 70대 초반 그 정도에 필요하실 때 가입하셔라라고 오히려 돈을 조금 절약하실 수 있도록 지금 벌써부터 가입하지 마세요. 이렇게 도와드렸다라는 겁니다. 궁금증 보내주신 분이 있으신데요. 양선자님 70대 초반입니다. 지금 현재까지는 건강하다고 느끼는데요. 언제부터 간병인 보험을 넣어야 적정할까요? 지금도 넣으면 상관없겠지만 그래도 적정 나이가 있을까요? 네. 아무래도 뭐 지금까지 건강관리를 잘 하셨기 때문에 굉장히 그 부분은 뭐 잘하신 부분인데 너무 잘하셨죠. 아시다시피 70대가 넘어가면 이렇게 어떤 질병에 걸렸을 때 뭐 상대적으로 갑자기 급 진전되는 그런 경우들 위험한 순간에 빠질 수 있는 경우들이 상대적으로 많은 걸 저는 이제 경험을 많이 해봤는데 우선 이제 그런 부분들을 감안했을 때 적정 나이는 한 60대 중반부터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판단하고 있고요. 더더군다나 중요한 부분이 이제 70대가 이제 넘어가면서는 이 상품에 가입할 수 있는 가입 한도 자체가 줄어들기 때문에 그래서 보험료도 좀 비싸기도 하겠지만 내가 필요한 만큼 보장을 받고 싶어도 내가 납입 여력이 되더라도 내역이 또 그 보장 가입한도 부족하니까 그런 거 감안했을 때는 지금에라도 준비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렇군요. 일단은 지금까지는 건강하다 너무나 잘하셨고요. 그리고 만약에 이제 간병인 보험 같은 경우에는 그런 거잖아요. 사실 나를 위한 보험이라기보다는 내 자녀 그리고 내 가족을 위한 보험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나를 돌봐줄 사람이 있어야만 내 가족들이 부담감을 크게 느끼지 않고 또 금액적인 부분에 있어서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나는 조금 대비를 해놓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방금 양희승 전문가 말씀해 주신 것처럼 60대 중반 정도에는 그래도 대비를 해놓으시는 게 좋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주셨고요. 지금 양선자님 같은 경우에도 아직까지 건강하시다. 지금 한번 알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다. 안 그러면 한도가 굉장히 줄어들기 때문에 그 부분이 조금 아쉬울 수 있다라는 말씀 주셨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의 포인트도 짚어보겠습니다. 첫째. 네, 나에게 맞는 간병보험 찾기. 부모님 또는 나의 노후 간병을 위해서는 간병인 사용 일당 보험보다 장기 요양 등급에 따라 진단비와 시설 재가급여를 보장하는 노후 간병보험을 선택하자. 둘째. 금융상품 및 보험상품 가입 여력 확보하기. 매월 정해진 날짜에 고정지출 내역을 업데이트하여 누수되는 지출 내역을 찾자. 네,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방송 중에 상담해드리는 내용은요. 청취자 여러분의 올바른 투자 판단을 위해 참고로 드리는 말씀입니다. 금융상품 가입이나 해지 같은 판단은요. 스스로의 결정으로 책임으로 결정하셔야 한다는 점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